안녕하십니까.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론을 믿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20대가 체험한 90년대 40, 50 세대가 거짓말했다고 여겨지는 부분. 공급을 확대하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한다. 이게 바른정당판 자유방임 경제죠. The only fair is less fair. 이거냐? 아니면은 노자로 하는 터벅터벅 가는 소를 탄 거기 노자냐? 이거 지금 이 두 개에서 닮은 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른정당판 자유방임 경제인데요. 저는 늘 이것을 가수이자 연기자 아이유 이지은 씨와 신봉선 씨의 닮은 꼴 이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다고 하는 건 사기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다고 하면 사기다. 가령 아이유 콘서트에 신봉선이 노래 부르고 극장표 받는다? 사기다.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로는 천도교인의 경제 읽기로 정상적인 경제학이 아닙니다. 우위있게 경제학 같지만 본질적으로 김대중 경제학의 부분입니다. 월세가 주거되면은 주거비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지만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은 월세가 오히려 하락한다. 조기 속시마저도 공급 확대 가격 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입니다. 전 서울시 내 어디를 가도 오피스텔 공급 과잉입니다. 어딜 가도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물휴가하고 좀 보라. 형아, 삼촌, 분양 사무실 한번 가봐. 해서 또 휴지도 막 나눠주고. 그렇게 대규모 신규 오피스텔은 대부분 또 월세로 나오면 아주 비싸요. 80만원, 90만원 이상 그렇게 받습니다. 그 가격이 정상이에요. 그거보다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10년 안에 감가상각이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 가격은 월세방이 좀 비싼 게 맞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내려갈 수도, 시장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공급이 무지막지하게 확대가 돼도 가격이 1원 하나 안 내려가더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이전의 아파트, 특히 노태우 때 아파트는 공급이 확대가 되면은 가격이 인하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무현 이후의 아파트는 재개발로 기존 주택을 뽀시고 짓는 게 많기 때문에 기존 주택보다 무조건 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또 노무현 이후에는 매수자들이 융자를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경우에서도 융자가 없으니까 가격이 출렁출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노무현 이후에서는 대부분의 융자 없는 집들이 융자를 끼고 새로운 주택을 잡았기 때문에 융자를 낀 기존 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진실 가리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 이명박 때 재개발 엄청나게 됐잖아요. 노무현 때 재개발 허락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 이명박 때 개선됐는데 가격이 하락됐더라. 이게 공급 확대인가요? 리만 사태하고 키코 두들겨 맞아가지고 된 건가요? 본질을 이렇게 숨긴 거죠. 가격 떡락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90년대 40, 50대들의 신앙적인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문제죠. 융자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구가 많은데 거기 가격 떡락시켜봐요. 그러면은 재앙이지. 강남권 일부만 가격에 좀 폭탄 맞았지 대부분 유지했다. 이거는 이명박 정권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경실련 김원동이는 보수 야당의 공급 확대론을 개발 독재 프레임으로 비판합니다. 건설사를 갑으로 둔 정치자금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고서 공급 확대를 수용한 문재앙은 경실련 김원동이 비판과 무관할까요? 지금 언론 보면은 그 반복되는 게 있어요. 개발 독재 시대에 갇혔다. 그럼 문재앙 정권에선 개발 안 했니? 안 했냐? 그 세종시 거기 토목공사 안 하고 할 거야? 지네도 할 거면서 내로남불이 그냥 딱 박혔어. 공급 확대론 그게 수용이 거기서 엄청난 커미션 거고 뭐 그런 게 기타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 이것을 또 그 세금 살포 다주택자도 부담 강화하고 이거 해서 모여진 재원을 세금 살포로 정치 권력 강화에 쓰겠다. 김대중 경제학 구현인 거죠. 노자 시장 경제를 해석한 거로 돈 벌어 세금 살포로 경제 민주화. 제 주장은 이겁니다.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론이 그러니까 노자식 자유방임을 하면서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선동했던 거. 그게 맞는다는 그 신앙적인 거는 경제학이 아니라 신종교 무당신앙을 읽은 겁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신종교를 읽은 거예요. 경제학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경제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중국식의 경제가 경제학이라고 말한다면은 경제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사에서 경제학이라고 말하면 이코노미를 말하잖아. 이코노미가 아닌 겁니다.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둘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관으로 읽는 게 경제일까요? 음양오행으로 읽는 그게 경제일까요? 이걸 답을 꼭 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 정답인지. 공급을 확대하면 시장이 한 명의 신체 유기체다. 그러니까 민족 구성원이 다 한 명이다. 전제 조건 자체가 파시즘이 껴있죠? 천도교 경제학에서. 그래서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를 노자나 천도교의 무의이화로 해석한다. 이거는 한국 우파 영역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북한 좌파끼리 도교적 정치를 정하는 고려 연방제 체제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이인영이가 하는 이야기 봅시다. 전부 도교 용어예요. 번영이란 말 자체에서도 도교 무릉도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화도 영어로 번역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고, 공존 이것도 그러고, 문제는 세금 살포, 관직 살포, 국가주도 기획부동산, 관제펀드, 뭐든지 지들 제왕학 측면에서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이 공급 확대를 받는다? 뭐겠습니까? 제왕학이지. 우파가 말한 좌파 독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알게 모르게 좌파가 강해지도록 우파 안에서 이런 멍석을 깔아요. 지금 알고 보면 쭉쭉 깔아. 여기서 계속 비판한 게 있죠. 동방사회의 헤라클레이토스와 연결되는 그런 그거 되게 서양 철학적 관점하고 양명학의 심정리가 같다. 이 두 개가 같다. 근데 이거는 아이유하고 신봉선이 같다 하는 거 거의 같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걸 빼고 더 많은 부분이 달라. 더 많은 부분이 다른데 같다고 집단 지식 사기를 벌이는 거예요. 집단적인 총체적 지식 사기. 결국은 모든 물골 아시아적 전제군주 지배인데, 그러니까 문재앙의 세금 살폰이 세금 살폰이 관직 살폰이 국가가 공급합니다. 기획부동산, 국가 말 잘 들으세요. 그럼 돈 법니다. 이거 다 물골주였다고. 물골주인 아시아적 전제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을 땅 투기해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꼬를 준 쪽에 권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세금 폭탄을 매겨서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다. 수도권에 개기질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행정수도 천도론이 나온 건데 거기에 박자 맞춘 사람은 뭡니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박정희 체제가 근대화를 말하면서, 서양의 근대화를 말하면서 성리학적 전제주의고, 이게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다르면서 똑같이 가버렸어. 결국 다르면서 똑같이 가버렸어. 민주주의 허울순 독재, 이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구체성이 있는 거야. 구체성이. 신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짜붙이면서 이게 그 국민 속이는 회로를 만든 겁니다. 이면에 파시즘적 권력 집중이 있으면서 외형은 아닌 척 포장한 거죠. 미래통합당 정책 포지션과 더불어민주당 구분이 안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김대중 경제학 빼기 경제민주화는 미래통합당 경제학이다. 미래통합당 경제학 더하기 경제민주화는 김대중 경제학이다. 문재영이 미래통합당 주장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아시겠죠? 미래통합당 경제학 더하기 경제민주화는 김대중 경제학, 김대중 경제학 빼기 경제민주화는 미래통합당 경제학. 이게 성립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파는 계속 종속되는 거죠. 중국식 자형식 과연관을 쓰고 중화민족의 전제주의 쳇바퀴를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맹을 쓰지 않고 노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90년대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럼 노자를 써서 나라가 살았나요? 더 망했지? 그렇다고 공자를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자 백가 전부가 쓰레기더라. 제자 백가 전부가 쓰레기더라. 이게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거죠. 90년대 40, 50대는 최상층 먹물은 악의적이었고, 그 아래는 그냥 연고자가 하는 말이니까 좋겠지 하는 순박한 해맑음 때문에 아랫세대는 고통에 절규했던 겁니다. 고통에 절규했어요. 그렇다고 공급을 늘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급이 꼭 가격 인하와 연결이 된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그 가격 상승 요인이 뭔가요? 통화량 증가도 있고, 매번 작전이 있잖아요. 알 사람 왜 이렇게 순진하게 그래. 그 연고자끼리 집중적으로 짜고치기 고스톱해서 띄우면은, 그 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다 받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매매가들 해서. 집중적으로 한 연고 집단이 띄우면은 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좌파 정권에서만 뜨잖아요. 우파 정권에서는 안 쓰고. 좌파 정권에서만 호남 향후회가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게 핵심 요인이지. 통화량 문제하고 금무 문제하고.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게 있어요. 원래 자유방임 경제학이 노자냐? 홍콩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증권가에서는 홍콩 시민이 되지든 말든 중공에 투자해서 돈 벌자, 룰루랄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경제 성장이 뭐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기획부동산 버는 게 이런 식의 경제성장이 뭐냐? 누구는 세금 폭탄으로 절규하는데 그렇게 빤 돈으로 세금 살포하고 받아쳐먹고 룰루랄라 이런 식이 뭐냐 도대체. 제가 수요 공급 이야기에서 원래 경제학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걸 전제로, 그게 인간 본성이란 전제로 수요 공급 곡선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왜 의미가 없는지 아시겠죠? 한국의 국민의 다수들은
자기만 살려고 해요. 남의 고통 외면하고 있어. 게다가 또 고통받았다는 자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 있잖아요. 고통을 그렇게 푼다고, 고통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또 멀쩡한 사람을 다 망가뜨리잖아. 남을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수요 공급 곡선 이 자체가 무조건 맞다는 거 자체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 깔린 인간관, 거기하고 갭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그 갭이. 그 갭을 좁혀야 된다. 홍콩 시민이 되지든 말든 자기만 돈 벌자. 행정 비효율이 극대화되든 말든 국가가 주도하는 기획부동산에 자기만 돈 벌자. 세금 폭탄으로 누군 고통의 절규에도 세금 살포 받아먹으니까 좋다. 룰루랄라. 이런 식의 관점의 그 노예가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 팔아먹어도 괜찮다. 룰루랄라. 자기만 좀 받들어주면 좋겠다. 결국 결과가 그럴 겁니다. 모든 문제는 동서를 아우르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예요. 그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가짜예요. 시장에서 도덕을 빼버리니까 귀족이 무지한적으로 강해집니다. 조기소기도 딱 시장에 들어가고, 대깨문도 다 시장에 들어가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 정부만 개입했잖아요. 군사정권은 이제 다 개입해. 시장이 단순하게 돈이 돌아가는 공간이란 도덕이 빠진 공간이냐, 도덕이 같이 들어있는 공간이냐, 이거 진짜 물어야 됩니다. 바른정당 사람들 비판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님들,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로 또 혹은 재개발하면 주술적으로 바뀐다. 이게 바른정당 경제학이 아니고 뭔가요? 김연아 씨가 나서고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가 원조고, 이게 전부 도장 김무성 씨 계열이 아닌가요? 정말 그 김무성 씨 쪽을 비판하면서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최근에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